내 집 아파트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 아무 말 없이 패딩 지퍼를 내리더라고. 야시시한 년이네. 남편의 돈도 내 사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연희님. 1년을 넘게 유튜브로만 접하다가 용기 내어 제가 사랑했던 그녀에 대해 적어봅니다. 때는 몇 년 전 내가 36살 때 무렵이었어. 당시 만나던 여자와 같은 동네에 살아 주로 동네에 만나 데이트하고 했었지. 그 당시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 길가 쪽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냥 작은 규모의 아기자기한 소품이 있는 카페였어. 당시 여자친구가 좋아했고 그 카페에서 그 여자애랑 결국 헤어지게 됐고 어차피 그 여자애는 1년 뒤 미국에 가야 한다며 시한부 연애하던 터였거든. 그렇게 헤어지고도 그냥 버릇처럼 퇴근길이면 그 카페에 들러 더치나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집에 가곤 했어. 거기 카페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여자애랑 만날 때도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나이는 나보다 1살 많은. 가끔 카페를 지나가다 셔터문을 내릴 때 어려워하시던 걸 보고 몇 번 도와드리기도 했어. 평소보다 조금 늦은 퇴근을 하고 그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문은 열려있고 카페 불은 꺼져 있는 거야. 안에서 미세하게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 카페 안쪽 구석에만 불이 켜져 있고 그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야. 놀라서 들어가 보니 사장님이 쓰러져 있더라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였고 몸을 떨고 있었어. 빨리 119에 신고해 팔다리를 주물렀지. 숨은 쉬고 있어 인공호흡까진 안 했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구급대원들이 괜찮으시냐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 했지만 한사코 괜찮다 했고 결국 구급대원들은 가고 나도 그날은 그냥 집에 가게 된 거야. 며칠 뒤 또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카페 문은 열려있고 불은 켜져 있더라고. 걱정되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구석 테이블 쪽 불만 켜져 있고 사장님이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야.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내 얼굴을 보시곤 며칠 전에 고마웠다며 자기가 술 한잔 대접하겠다고 앉으라고 하는 거야. 마지못해 테이블에 앉았지.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가끔 한잔 한다며 맥주와 케이크를 내와. 내가 술을 잘하진 못해. 그냥 맥주 몇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빈혈이 생겨서 쓰러진 것 같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얼마 전 남편이랑 이혼을 했고 그래서 속상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지. 남편은 지방에서 일하는데 2집 살림을 했다고 하는 거야. 미친놈이네. 지방에선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개새끼네. 주말 부부였지만 그마저도 이젠 끝나버렸다고. 그런 깊은 얘기를 들어주다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갔다 온 사장님이 맞은편이 아닌 내 옆에 앉더라고. 그제서야 사장님의 파인 옷과 라인이 조명에 확실히 보이게 됐고 베이지색 원피스에 머리를 위로 말아 올려 젓가락 같은 걸로 대충 고정시켜 드러난 하얀 목덜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지. 그걸 감추고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이 닿았는데 빼거나 하지 않더라고. 그냥 그렇게 손이 닿은 채로 얘기를 해나갔어. 그러다 갑자기 날 올려다보며 오늘 저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내키지 않으면 안 그래도 되고요. 라고 먼저 말하는 그녀. 우린 동네에 있는 모텔로 향했지. 모텔로 들어가면서 걱정도 됐어. 할 때 보통 1시간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업소 같은 데도 갈 생각을 전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보통 여자친구였던 여자들이 다 힘들어했고 한번 그러고 나면 힘들다고 꺼려하기도 하지. 나도 나만 욕심 채우자고 강요하지도 않았었고 여튼 이런 걱정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정 아니면 오늘 하루 보내는 걸로 만족하자는 생각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아이를 원했는데 불임이라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어 헤어진 거더라고. 처음이었어. 내가 1시간을 넘게 해도 전혀 힘든 기색 없이 다 받아주고 즐기는 여자는. 우린 그렇게 이틀을 모텔 안에서만 있었어. 20대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우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잘 맞았어. 신기하리만치. 잠자리도 잠자리지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심지어 오이 냄새를 싫어하는 것까지 모두 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된 거지. 그렇게 6개월가량을 서로 만났고 서로 사랑했어. 아니, 그렇다고 믿었어. 한 번은 동네 대형마트에 이것저것 사러 나갔을 때의 일이야. 물건을 고르고 카트에 담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그녀와 어떤 남자가 카트를 밀고 오더라고. 그녀 집 사진에서 봤던 남편이었어. 황당한 건 나는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안절부절했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변화 없이 빤히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내 옆을 지나가더라고. 그날 속상한 마음에 친구를 불러내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에 새벽 3시쯤에나 들어갔지. 내 집 아파트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 한겨울이라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술 기운에 순간 귀신인 줄 알았어.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패딩 지퍼를 내리더라고. 골빈년. 이혼했다고 했지? 거짓말이요. 후라잡년 2년 이혼도 안 했네.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함께 마트에 가서 장 볼 일이 뭐가 있어? 안 간다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마트. 내가 혼자 장 보고 말지. 그러니까 인연이 구라친 거야. 아유 진짜 뭐 이런 년이 다 있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냐 하고 소리를 쳤어.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니 옆집에 나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였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사실대로 말을 해. 남편이랑은 이혼을 한 게 아니고 별거 상태라고. 별거는 지랄. 별거도 아니야. 별거 사이로 사이가 안 좋은데 마트를 뭐 한다고 같이 가. 안 그래?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맞다고 해. 나는 그래 다 좋다. 그러면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같이 살자고 했어. 그랬더니 그녀는 남편도 나도 포기하기 싫다고 하는 거야. 봐봐. 쓰레기 같은 년이라니까? 뭐 이런 년이 다 있냐.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하네. 완전 그냥 이 남자하고도 즐기고 저 남자하고도 즐기고 싶은 년인 거지. 더러운 년. 남편의 돈도 내 사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그게 무슨 개소리냐 하고 작은 방에서 자다가 알아서 가라고 했어. 그리고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지. 점심쯤 눈을 뜨니 그녀는 가고가 없었고 그 일이 있고 몇 번이나 내 집에 찾아오는 거야. 이혼한 여사친에게 상담했더니 네가 받아주고 넘어가주니 그러는 거다. 차라리 경찰 한번 부르면 다신 안 올 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진짜 실행에 옮겼더니 다시는 집에 안 찾아오더라고. 그렇게 나와 99% 다 맞고 사랑했던 그녀와는 끝나게 됐어. 99% 다 맞았지만 1% 유부녀여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던 그녀의 이야기였지. 카페 미용실 하시는 여사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 주위에 미용실 하시는 여사장님이시면은 남편이라고 개쓰레기들을 만나더라. 진짜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그 여자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죄다 그냥 정상이 하나도 없어. 그냥 쓰레기 새끼들밖에 없어. 진짜로. 그냥 어디 하수구에 버려야 될 새끼들을 그걸 주워 담아가지고 쓰고 있더라고. 아니 심지어 쓰지도 못해. 일도 안 다닌다고 해. 일도 안 다닌대. 집구석에서 노는 거야. 그런다고 이제 집에서 애를 보냐. 애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 옛날에 이제 내가 이제 주위에 아는 미용실 여사장님이 하소연 하시듯이 얘기를 한 거를 우리 가족 중엔가 내 지인 중엔가 아무튼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야.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